확률과 통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르고 확률 변수 y가 정규 분포 이것을 따릅니다.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 gx일 때 fx = gx가 되는 x의 값은 2하고 10이 있습니다.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gx 둘 다 종 모양의 대칭이 되는 그래프인데 둘 다 평균이 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일치하고 fx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 x의 표준 편차는 2이고 y의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표준 편차가 y의 표준 편차보다 작으니까 x가 조금 더 뾰족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려진 그래프를 채우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fx가 되겠습니까? 좀 더 뾰족한 이 파란색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fx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4인 gx가 되겠습니다. 둘 다 그래프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2고 하나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0하고 나타나는데 평균 m은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이 값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은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여기 6에서 6 이상 10 이하인 fx의 확률하고 그 다음에 6 이상 10 이하인 gx의 확률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 2배에서 넓이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6 이상 10 이하일 확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란 뜻인데 평균이 6이고 여기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몇 차이가 났습니까? 6에서 10이니까 4 차이인데 표준 편차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2 시그마 x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시켰을 때 평균은 0이 되고 10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0 이상 2 이하인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값이랑 같겠습니다. 즉 이 부분의 넓이가 0.477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어떻습니까? 평균이 6이고 10 이하, 6 이상 10 이하일 확률 하는데 이 간격이 몇입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이 간격이 4인데 이 gx는 표준 편차 어떻습니까?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 시그마 y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1.0, 0.3413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3413이니까 0.4772에서 0.3413을 빼서 2배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0.4772 하고 쓰겠습니다. 0.4772 마이너스 0.34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413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3413을 빼주면 0.13 여기 6인데 하나 넘겨주니까 5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2배 해주면 92, 18 해주고 3267 0.27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2718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은 확률 밀도 함수와 표준화를 활용한 정규 분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에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이 확률 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수를 더해서 어떤 수들이 나오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써놨는데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의 합은 어떻습니까? 2부터 시작해서 띠리링 12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들의 약수의 개수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2는 소수니까 두 개가 되겠습니다. 3도 2개, 4는 제곱수니까 3개 하고 나타나고 5도 소수니까 2개, 6은 어떻습니까? 2 곱하기 3 해서 약수의 개수 4개, 7 2개, 2에 세제곱하니까 4개,
이거는 소수의 제곱이니까 또 3개, 2 곱하기 5 하니까 4개, 소수니까 2개,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하고 나타나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에서 6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 변수는 뭐가 됐습니까? 2, 3, 4, 6 이렇게 4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확률 분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 텐데요. 2, 3, 4에 대한 확률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2가 제일 많으니까 2는 맨 끝에 세고 여집합으로 세겠습니다. 6이 제일 작으니까 6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6인 경우 해주겠습니다. 합이 x가 6인 경우 어떻습니까? 합이 12가 나오는데 1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 더하기 6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4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6하고 8하고 10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6은 더해서 6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5가 있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4가 있고 3 더하기 3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자리 바꾸니까 2가지, 여기는 1가지 해줘서 이 경우는 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8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해서 8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6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 더하기 5가 있고 4 더하기 4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2개는 둘둘 하고 이 경우는 1가지 하니까 여기도 5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인 경우는 4 더하기 6이 있고 5 더하기 5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2가지, 이 경우 1가지 해서 여기는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1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위에는 1가지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x가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3인 경우는 4하고 9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4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1하고 3을 더해서 4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고 2 더하기 2 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2가지 1가지 해서 이 경우도 3가지가 되겠습니다. 9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해서 9가 되려면 3 더하기 6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 더하기 5 해서 이 경우 2가지 해줘서 이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7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x는 2인 경우가 남았는데요. 전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 해서 6, 6에 36, 36까지 해서 36까지 해서 21가지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x가 2인 경우는 1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36하고 써놓겠습니다. 분모는 36하고 나타나고 2인 경우는 15가지가 있고 3인 경우는 7가지 그리고 4인 경우는 13가지 6인 경우는 1가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6분의 1은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별량 곱하기 확률 하니까 여기는 30하고 표현이 되고 7, 3, 21 그리고 4, 32, 52 하고 나타나고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분의 분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여기는 58이고 여기는 51 그래서 10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은 이산 확률 분포와 평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7 이하의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세고 이것을 만족하는 것 중에 이것을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건 가를 보시면 AB는 A하고 B의 곱이 홀수라고 했습니다. 곱이 홀수면 A, B는 모두 홀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B는 모두 홀수이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C 더하기 D가 짝수가 되겠습니다. 합이 짝수이면 모두 홀수이거나 어떻습니까?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A, B 홀수라고 했습니다. 홀수 1, 3, 5, 7 네 가지가 있으니까 A 네 가지, B 네 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C, D 모두 홀수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네 가지 곱하기 네 가지 하고 나타나고 또는 둘 다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짝수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4, 4, 16이고 16에 3, 3, 9를 더하니까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 곱하기 25가지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하고 B는 이미 홀수니까 그냥 두고 C하고 D가 홀수이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짝수이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 D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A, B, C, D 모두 홀수이고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 5, 7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4개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에서 4개를 뽑으니까 4H4가 되고 계산해주면 7C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 5, 35 이 경우는 3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하겠습니까?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A, B랑 경우를 나눠서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B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B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1이면 당연히 A는 몇이 되겠습니까? A는 1 하나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C하고 D는 1보다 큰 짝수 2, 4, 6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서 C, D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3H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C2하고 계산이 돼서 6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가 3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3이면 A는 2라고 3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 3보다 큰 짝수 2개 있겠습니다. 따라서 2H2해서 CD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3C1 하고 나타나서 3가지 하는데 A가 선택하는 경우 2가지가 영향을 받아서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A 한 가지에서 1 곱하기 6 해서 6하고 같은 형태로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가 5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어떻습니까? 1, 3, 5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고 C하고 D는 어떻습니까? 큰 수 6 하나 있겠습니다. 따라서 C도 D도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곱하기 1가지 하니까 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7이면 어떻습니까? CD가 나타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더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3 하니까 이 경우는 1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16 곱하기 25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35 더하기 15 해서 5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5랑 약분하면 2 남고 16이랑 또 약분하니까 확률은 8분의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 이유는 1, 2, 3, 4, 5, 6, 7,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것인데 아래 조건 가, 나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가를 보시면 합집합하고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각각 17하고 3이고 그리고 A, B의 원소의 개수는 모두 2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을 기준으로 먼저 설정을 해볼 텐데요. 교집합의 합은 원소의 합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라고 2인 경우가 있고 여기 왼쪽에도 하나를 더 해놨는데 3 하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3이니까 이 밖에 있는 원소의 합은 전체적으로 몇이 되겠습니까? 14가 되겠습니다. 14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단 집합 안에 1하고 2가 쓰여서 1, 2는 제외하고 3, 4, 5, 6, 7, 8로 합이 14가 되는 순서쌍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작은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3하고 4하고 7을 더하면 1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 4, 7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3, 5, 6이 또 한 가지 있겠습니다. 세 가지인 경우는 이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6하고 8 두 개의 수로 구성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 4, 7을 이쪽, 왼쪽, 오른쪽 양 날개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이미 2개여서 2개 이상이라는 조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4, 7을 이 왼쪽하고 오른쪽 아무데나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이 들어가는 거 2가지, 4도 2가지, 7도 2가지 해서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왼쪽이 집합 A고 오른쪽이 집합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7을 보내면 집합 A와 집합 B가 하나씩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5, 6도 어떻습니까? 같은 방법이니까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는 거 2가지, 8이 들어가는 거 2가지 해서 전부 곱해주면 4, 4, 16, 2는 4 해서 이 경우는 20가지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집합의 원소 3만 들어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양 날개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은 14가 되어야 되고 1, 2, 3, 4, 5, 6, 7, 8 중에서 3이 쓰였으니까 3을 제외하고 합이 4가 되게 하는 순서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소 4개짜리가 있는데요. 4개짜리 1, 2, 4, 7이 하나 있겠습니다. 1, 2, 4, 7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개짜리가 하나 더 있겠습니다. 1, 2, 5, 6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짜리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1, 5, 8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1, 6, 7도 원소 3개로 합이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2, 4, 8도 있고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2, 4, 8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 5, 7도 있겠습니다. 원소 2개짜리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6하고 8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4, 7을 이 양 날개에 나눠줘야 되는데 1이 선택하는 거 2가지, 2도 2가지, 4도 2가지, 7도 2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을 거라 2배 해주고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소 집합 A하고 집합 B 원소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 4개의 원소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 2가지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 16에서 2를 빼니까 14가 돼서 2배를 해주면 28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4가지가 있으니까 4 곱하기 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가는 곳이 2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몰리는 2가지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6, 4, 24 이 경우는 2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2가지 곱하기 2가지 하는데 한쪽으로 몰리는 2가지를 빼주면 이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28에다 2를 더하면 30이고 24를 더하니까 이 경우는 5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가지 더하기 54가지 해서 정답은 74가지가 되겠습니다. 30번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중복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아래 조건가 하나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절대값이 3 이하인 정수 a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함수 fx는 극값을 갖고 조건나를 보시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한번 극값의 존재 여부와 그리고 어떻게 극값을 체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fx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2의 x제곱 더하기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해주면 2의 x제곱 이거 그대로 데려오고 한번 도함수를 더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2차식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다 좀 끌어서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0이 되게 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존재 조건을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1-a가 0보다 크니까 a는 어떻습니까?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하나 데려오겠습니다. 또 뭘 쓰겠습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도 써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하고 표현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극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f알파 곱하기 f베타를 해주면 f알파 위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알파제곱 더하기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베타제곱 같은 방법으로 베타제곱 더하기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파제곱 더하기 a 어떻습니까? 이방정식의 근이어서 한번 대입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a도 0이고 같은 방법으로 베타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a도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이 묶고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알파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베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4를 밖으로 묶어내고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4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만 음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a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음수구나 라는 뜻이고 a 음수 a 1보다 작다. 공통 범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가 0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가 있겠습니다. 27번은 극대극소와 미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두 상수 ab와 정의역이 0보다 큰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fx에 대하여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f'x가 0 이상이면 fx를,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b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fx가 증가하는 범위는 그대로 fx를 데려오고 감소하는 범위에 있는 fx는 마이너스 fx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가하는 형태로 다시 바꿔놓는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 t와 자연수 k에 대해서 0,k를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습니다. ht 무슨 함수입니까? 개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개수 함수는 불연속점을 포함하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가 되는데 그 불연속인 양의 실수 t의 값의 개수가 1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fx도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개수 함수까지 체크해서 불연속점도 체크해주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접근해 줘야 되겠습니까? fx 그래프가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가 마침 옆에 있어서 fx는 생략하고 f'x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f'x 하는데 개수는 A는 앞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제곱해서 이거 다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ln x는 그대로 쓰고 x 미분하면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a 곱하기 하고 나타나고 분모는 x제곱 그대로 있겠습니다. 분자는 1 마이너스 ln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0되게 하는 x값은 2라는 걸 알고 1부터 2 사이에서는 이것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로 넘어와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언제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증가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감소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x 이퀄 2에서 극대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x 이퀄 2에서 극대를 갖는다 하고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fx 그래프 개형 그릴 준비가 끝났는데요. 우리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연속성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x 이퀄 어디에서 연속성을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2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좌극한, 우극한 하고 체크를 해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좌극한 하면은 어떻습니까? F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우극한 해주면 마이너스 F2 더하기 B 이것이 G2 플러스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B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2배의 F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써볼 텐데요.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 GX는 어떻게 표현된다는 뜻이죠. G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B자리에 2F2를 한번 넣어서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FX 하고 표현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Y는 F2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준비가 끝났는데요. 제가 조금 또 그려놨습니다.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fx, x절편이 몇이 되겠습니까? x절편 1이 되겠습니다. x절편 1 하고 나타나고 2에서 극대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에서 극대하고 2를 대입하면 여기는 1이니까 2분의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a가 양수여서 2분의 a 위쪽에 이렇게 놓이겠습니다. 그리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x분의 ln x는 0으로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안 써 있어도 x하고 ln x 비교하면 x가 더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0으로 가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이러한 빨간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f2, 여기 함수값 f2가 되겠습니다. y는 f2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연한색, 분홍색 그래프가 선대칭 이동해서 올라간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 원래 x축이 점근선이었으니까 점근선의 성질도 쫓아 올라가서 2배가 되는 2분의 2a가 점근선이 되는 그러한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 표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x가 양의 0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x하고 ln x 비교하면 x가 세지만 x가 양의 0으로 가면 ln x 지수함수의 증가하는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것이 더 세겠습니다. 따라서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x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fx 그대로 쫓아오고 감소하는 부분은 선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gx의 그래프가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해석했습니까? 여기까지 해석해서 그래프 개형도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라고 했습니까? 0,k 자연수 k에 대해서 0,k y절편이 k가 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이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고 ht 양의 불연속점이 1개 이상 생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음수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k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0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t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 t. 양의 불연속점 해서 양의 기울기 불연속점이 되게 하는 양의 기울기 t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울기 0인 걸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가도 한 점 한 점 하다가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크게 해주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 점 한 점 하다가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불연속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K를 잡으면 또 여기 T가 0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또 살짝 올리면 한 점 한 점 하다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한 점이 아니고 저 멀리 가면 또 만나겠습니다. 따라서 두 점 하다가 안 만나겠습니다. 여기 한 점하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두 점 하다가 또 기울기를 또 제가 많이 키우면 어떻습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 사이에서도 불연속점이 있고 이 경우도 불연속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점근선의 K를 한번 위치해 보겠습니다. Y절편을 이렇게 잡으면 이 경우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연계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울기를 올려봐도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연수 K의 최대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2, 3, 4, 5 하다가 6이 어떻습니까? 이 점근선 바로 밑에 6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이 위쪽에 이렇게 점근선을 포함한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 6까지 가능하고 7부터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점근선은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의 이 a의 값은 7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3, 2보다 크고 a는 2분의 7, 2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K의 최대값은 2분의 7, 2가, A의 최대값은 2분의 7, 2가 되겠습니다. 28번은 개수함수를 포함한 미분법과 그래프 개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2분의 1 x 위의 점 an을 아래 규칙에 따라 정한다고 했습니다. an을 지나고 y는 2분의 1 x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x축과 만나는 점을 bn, 삼각형 ANOBN의 외접원의 중심을 MN이라고 했습니다. 점 MN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2분의 1 x와 만나는 점이 AN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진행할 때 첫째 항이 30이고 xn에 대한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제가 또 조금 대충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2분의 1x 이 빨간 직선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점 제가 여기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를 BN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삼각형 OAN, BN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MN은 이것의 중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OMB 선분 OBN의 중점이 MN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직인 직선이 다시 y는 2분의 1x와 만나는 이 점이 AN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수직인 직선 긋고 MN 찾아서 또 수선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XN 더하기 1이 이렇게 잡혀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울기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울기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 직각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노란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닮은 삼각형이어서 여기도 2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그리고 이 높이까지 활용하면 1대 2 해주면 여기는 2대 4하고 나타나서 4대 1 하는 내분점 B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X좌표를 우리가 X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 BN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4대 1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N 곱하기 4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MN 해서 중점 잡았으니까 이것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의 좌표는 X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절반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5X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수열이 됐습니까? 등비 수열이 됐습니다. 공비가 8분의 5구나 하고 알고 있고 찾았고 그리고 첫째 항이 3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로 구해보겠습니다. 1-8분의 5 해주고 첫째 항이 30 하겠습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3분의 8 해주니까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 29번은 무한등비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fx가 x =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n번째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을 만들어서 첫째 항에서 30항까지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sin x, 코사인 x 주기 2파이고 코사인 2x, 사인 2x 주기가 파이니까 0에서 2파이까지 한번 부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파이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부호를 체크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왼쪽 절대값 sin x, 오른쪽 절대값 코사인 x 할 텐데 1사분면에서는 둘 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사분면 가면 사인은 양수고 그 다음부터는 사인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코사인은 여기 음수, 여기 양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범위에서 f'x를 체크할 텐데요. 1, 2, 3, 4로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양수니까 f'x는 하고 그대로 주르륵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sin x 그리고 코사인 2x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x sin 2x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sin 덧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in x 더하기 2x 하니까 3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해주고 sin x 그리고 코사인 2x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사인 2x 하고 표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인 x 마이너스 2x 해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사인 x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전부 마이너스 한번 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x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2x 하고 나타나는데 1번에 마이너스 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3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해주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2x 그리고 오른쪽은 양수니까 코사인 x 사인 2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2번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니까 이 경우는 사인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 되고 검은 실선이 X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하고 나타나는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3x 그래프 어떻습니까?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2파이 안에 그래프가 3번 나타나는 거라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둘 이렇게 3개 나타나겠습니다. 그 중에 어디까지 그리라고 했습니까? 2분의 파이까지만 빨간색으로 남겨놓고 다 지우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마이너스 사인 x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x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인 x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3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것 중에 해당하는 범위만 빨간색으로 남겼고 사인 x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인 x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서 파란색으로 남겨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기가 파이가 되는 이러한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f'x니까 어디에서 극점이 생기겠습니까? 도함수 0 되는 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0 되는 점들에서 전체적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있어서 x절편 자체들이 전부 극점의 후보가 극점이 되겠습니다. 이 값들이 순서대로 A1, A2, A3, A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체크하겠습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를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파이 3등분해서 하나니까 여기 3분의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주기 파이까지 해서는 3분의 파이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파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3분의 파이에 파이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에 또 파이를 더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기는 3분의 파이, 두 번째 주기에 있는 합은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에 2파이가 한 번 더 더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또 파이가 더해지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에다가 2파이에 파이 2파이를 또 더해주니까 2 곱하기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띵띵띵 하면 여기는 첫 번째 주기에서 나타나는 값의 합, 여기는 두 번째,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파이 곱하기 3파이 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합을 30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한 주기 안에 2개씩 있으니까 몇 주기를 더해주면 좋겠습니까? 15개 주기를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기 안에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는 15번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곱하기 15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2파이 곱하기 1 그래서 2 곱하기 1파이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1파이 그리고 2 곱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2파이 그리고 2 곱하기 3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2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더해지겠습니까? 2파이 곱하기 2 그리고 2파이 곱하기 3 하고 나타나는데 몇 칸을 더한다고 했습니까? 15칸인데 첫 번째 칸은 0으로 취급하니까 더하기 2파이 곱하기 14까지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으로 약분해주면 앞에 것은 5파이 하고 표현되고 두 번째 것은 15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2파이 곱하기 자연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1부터 14까지 더해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1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약분하고 나면 여기는 15 곱하기 14파이고 15파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15 곱하기 15파이가 되니까 225, 225에 5파이를 더해주니까
정답은 23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이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정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파이분의 1을 해서 230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함수의 극대극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